안녕하세요. 세종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세종에 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까? 세종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길래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권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2003년도부터 했고, 2004년도부터는 이제 대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세종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도시에 들어와 봤습니다. 뭐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었기도 하고, 대전에서 부동산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무례함도 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긴박한 도시, 세종시라는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의 대전의 주변에서 이런 도시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투자를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종에 들어와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세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에 들어왔어요. 우와, 별천지였습니다. 아, 이런 개발지역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배웠고, 세종에서 지금 2011년도 12월에 들어와서 지금 거의 한 10년 차 세종이 움직이는 패턴, 돌아가는 방향,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정말 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도시에 제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정부종합청사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행정중시 복합도시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다양한 기술, 다양한 이제 개발 계획이 시도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세종시라는 도시의 메리트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을 혁명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의 땅 세종. 그 이유는요, 세종시는요 6가지의 혁명을 가지고서 도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6대 혁명 중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혁명이라고도 있습니다. 이 교육혁명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스마트 교육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육혁명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스마트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스마트 교육의 도시로서 혁명을 이루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교통혁명입니다. 교통혁명,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지하철과 버스를 얘기를 하지만, 교통혁명, 지하철 같은 버스 두 가지가 같이 혼비가 돼 있어서 BRT라는 노선을 타고 오송역을 가거나 대전역을 가거나 대전의 반석역을 가거나 이제 앞으로 공주, 조치원, 청주 공항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노선들이 세팅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는 도시가, 구도심에는 지하철이 있거나 지상의 차들이 다닌다면 이거를 같이 합쳐서 지하철의 기능을 하면서 버스로 움직일 수 있는 지상철, 이러한 것들로 들어가 있는 교통의 혁명으로도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가 돼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린혁명입니다. 그린혁명은요, 녹지율이요, 전 개발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지역 안에 50%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자전거 수급 분당률이 20%의 도시입니다. 자전거 수급 분당률이 20%인 도시는 대한민국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전체의 녹지율이 50%이면서 자전거 수급 분당률이 20%인 도시가 그린혁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린혁명, 네 번째는요, 문화혁명입니다. 세종시가 지금 아직까지는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화적인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나성동에 있는 세종종합예술학원 같은 경우 문화원도요, 지금 개통이 돼서 다양한 어린이 박물관,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 그 다음에 문화박물관, 조폐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박물관과 문화센터가 세팅이 되다 보니까 문화혁명도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주거혁명입니다. 단독주택지를요, 어느 개발지역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지의 트렌드가 신도시를 개발을 한다, 혁신도시를 개발을 한다 했을 때 단독주택지의 트렌드가 1층에 점포주택이 들어가고 상부층의 주택으로 아는 저희들이 말하는 원투룸 건물, 다가구, 점포주택이 모든 도시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세종시는요, 순수한 단독주택지로
자치시로 세팅이 돼 있고요. 13,196호를 다양한 권리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 공급의 방법에서는 이주자택지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협의 양도자택지로도 공급을 해줬는데 이 공급되는 방식에서는 조선 가격의 70%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땅값이 기본적으로 다 200만 원 내외였었고요. 그 다음에 협의 양도택지로 했을 때는 200만 원 이상으로 공급이 되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단독주택지 가격이 많이 형성이 돼서 올라가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급됐던 단독주택지들의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됐었고 이렇게 되면서 주거혁명이 점포주택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아파트혁명, 단독주택지로 13,796호를 굉장히 많이 대단지로 짓고 있고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설계공모라는 최초의 건설사들의 그 브랜드 설계공모, 설계 기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세종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혁명까지 갖춰졌고요. 여섯 번째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정부 청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시 못했던 건물의 패러다임, 청사들이라고 하면 균일되고 뻣뻣하고 직사각형 균일된 건물들이 지금 각각 도시에 세팅이 돼 있잖아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도시 건물을 원형으로 공급이 됐고요. 이 원형 공급을 해서 옥상을 열린 광장으로 공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그 캔버스형의 건물을 짓지 않은 저희 세종청사를 약간 둥글형의 민주주의, 민원을 둥글련 형식으로 공무원분들도 둥글게 민원의 업무를 처리를 하겠다 하는 도시로 민주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난 게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6가지 혁명이 이루어진 교육혁명, 그린혁명, 그 다음에 교통혁명, 문화혁명, 주거혁명, 민주주의 혁명을 끼쳐서 6가지 혁명이 이루어진 혁명의 땅 세종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어느 것도 하나 대한민국 최초가 저희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신교통, 스마트한 교통과 BRT 도로는 세종에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중앙공원이 거의 200만 평이 도시의 중앙공원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국립수목원과 호수공원과 그 다음에 그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어느 도시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중앙의 모든 섹터에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생활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의 경관을 즐길 수가 있고 호수공원을 즐길 수가 있다 보니까 원형형 도시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 하나 치우치지 않아서 주거지역이라든가 가동부동산의 가치가 비슷하게 상승이 된다는 게 세종시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없다는 게 세종시만의 특징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도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든가 문화도시들이 지역마다 다 세팅이 잘 돼 있고 수목원도 국내 최대 수목원이기도 하고요. 어린이 박물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박물관과 각종 대통령 기록관 여러 가지 박물관이 최첨단 시설로 세팅이 돼 있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광을 즐길 수 있고 박물관 관람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심 내에 단독주택지가 바로 아파트 옆에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메리트,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에 대한 불편함, 학교, 그 다음에 학교가 멀어, 학원이 멀어, 편의시설과 너무 멀어져 있어에 대한 전원주택 생활을 즐기면서 단독주택지에 거주를 하면서 편의시설이 바로 내 옆에 다 있다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그 다음에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도시가 어느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보다도 세종시로서의 투자 가치, 미래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세종에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부터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종시에 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고 왜 다른 도시보다 세종이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제가 시리즈로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세종이라는 도시를 그냥 막연하게 세종이라는 도시에 진입을 해서 부동산을 묻지마로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면 세종시는 예정구역과 예정구역 밖이 있는데 예정구역에는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예정구역 밖에는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요. 제 채널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패턴과 다양한 부동산 물건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정기적으로 잘 열심히 업로드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혁명, 땅의 혁명,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모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그대로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미뤄지거나 하지 않는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역. 지금 세종시는 3단계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초기 산업이고요. 2단계가 끝나고 지금 3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이제 마지막 상단계인 성숙 단계인 완성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갈수록 세종시의 미래 가치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단지, 예정지 안이 그렇게 세팅이 됐다고 하면 밖의 지역은요. 많은 산업단지와 많은 기업체가 없는 걸 지금 세종시 예정구역 밖으로 많이 유치가 돼서 스마트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복합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굉장히 면적이 되게 넓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녹색 신호 교통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스마트하고 IT적인 산업단지가 세종에 계속 지금 세종시 예정지역 안으로 계속 포진이 돼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지역 안의 개발 방향과 예정지역 밖의 개발 방향에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시리즈로 안내해 드리는 거 끝까지 구독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